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시 월요일의 시작입니다. 날씨가 좋네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두 번째 주의 첫째 날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이제 자바는 저희가 저번 주 완전히 끝냈고, 완전히 끝낸 건 아니지만 이제 그 교육 상황에서 끝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나가는데, 두 번째 날은 이 데이터베이스의 이해라는 책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요것도 요번 주에 끝이 날 거예요. 이 데이터베이스 쪽은 저희가 4일로 잡아놨는데, 4일. 이 데이터베이스와 관련해서는 저희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고 있고, 직접 오라클 사이트에서 다운을 받아서 실습도 하실 수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오라클 사이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까는 방법이 조금 까다롭긴 한데, 그것도 역시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쉽게 정보를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처음 접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희 사실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일상생활에서는 굉장히 많이 듣죠. 알게 모르게 우리가 뭔지는 알 것 같은데 설명을 못하겠어요.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 책을 만약에 공부를 하신다면 용어에 대한 정리를 확실하게 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건 일단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를 뭐랄까요? 공용 데이터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굳이 하나를 뽑아보자면 쉐어라는 겁니다. 공유를 한다는 개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회사를 갖고 있습니다. 저희 근무자는 뭐 100명이에요. 10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00명에 관련한 모든 자료를 가지고 이 사람들의 급여를 주려고 계산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이 없을 때는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에 파일을 복사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뭐 하나하나 대입을 하면서 급여를 책정할 수가 있겠죠. 막 열심히 하고 있어요. 1000명이 될 수도 있죠. 그 1000명 거를 하나씩 계산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명이 새롭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급여 체계가 바뀌어버리게 됐어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는 하나하나 다시 확인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검토를 해야 되죠.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으면, 아니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저장이나 검색을 갱신하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게 데이터베이스의 뭐 간단한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사실 사용자가 이해를 하기에는 굉장히 쉽게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우리가 흔히 뭐 클라우드 서비스, 간단하게 사진을 공유해 놓고 파일을 공유해 놓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공유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놨죠. 그런 것들이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엄청나게 거대한 기업이나 그런 것들이 이용하는 것들이 바로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담일 수도 있겠지만,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하면 뭐 연에 1억 정도는 간단하게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 같은 일반 사람이 이용하기보다는 거대한 기업이 이제 오라클 쪽에서 관리를 받으면서 뭐 여러 가지 혜택을 받겠죠. 뭐 1억이나 드리는데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해주는 여러 가지 관리, 보안, 유지, 뭐 갱신, 저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책임을 져주고 하는 것 같아요. 뭐 이 공부를 하시던, 아니면 정보 처리 기사 뭐 이런 공부를 하시던, 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 그리고 특이점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만큼은 기억을 하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실시간 접근성, 요거는 사용자가 요구를 했을 때 그걸 즉시 처리해 줄 수 있는 거. 계속적인 변화, 이거는 뭐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장해주고 바로 갱신해주고 검색할 수 있게 해주고 하는 이런 것들의 기능을 얘기하고요. 동시 공유성, 사용자들이 다른 목적으로 같이 공유를 해서 파일에 접근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 그리고 내용 참조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상에서는 저희가 100번지 뭐 어디 어느 한 공간에 뭔가를 저장해 놨다,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저장해 놨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우리가 뭔가를 찾을 때는 이 100번지라는 장소를 찾는 게 아니라 홍길동이라는 사람을 찾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데이터로 접근을 해서 이용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이 네 가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희가 배운 게 DBMS라고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이제 요게 오라클이 대표적인 거죠. 제가 그동안 계속 얘기했던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라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수업을 만약에 듣게 되시면 네 가지를 아마 중점적으로 배우시게 될 거예요. CRUD, C는 create, 만들다, R, read, 읽다, U, update, 업데이트하다, 뭐 갱신하다, 그리고 D, delete, 지우다. 요렇게만 기억을 하세요. 그 외적인 거로는 DBA라고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인가요? 그 관리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뭐 내용인데, 이거까지 하기에는 저희 시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CRUD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지금 저희가 배우게 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는 1970년대에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걸 보면 뭐 70년대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혁명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지금 만들어 놓은 거를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잘 쓰여지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해를 하시고, 어찌 되었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는 거를 배우는 게 지금의 우리에게는, 그리고 앞으로도 수요적인 측면이나 앞으로 저희가 배워가는 것에 있어서 유용하지 않을까, 그리고 당연하게 그런 것들을 배우는 게 지금은 맞지 않을까, 저 같은 초보자 같은 경우 시작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라는 것도 있는데, 요거는 검색만 한번 해보시고요. 시간이 많이 없으시거나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실 분들은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와 객체지향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대신
환경 데이터베이스가 더 중요하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또 데이터베이스 관련해서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보셨던 분들은 SQL이라는 거를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QL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거는 제가 자바가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얘기를 했죠. 이 SQL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와 대화를 만들어주는 그런 하나의 언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외적으로는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 직접 커맨드로 창을 띄워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입력하면서 뭐 테이블을 만들어보고 뭐 행을 없애보고 뭐 열도 없애보고 그런 여러 가지 주문을 이제 넣어봤죠. 명령어 같은 경우는 사실 구글 창에다가 그냥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베이직 뭐 이렇게 치면은 굉장히 많은 명령어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전부 다 외울 필요는 없고요. 지금 제가 얘기를 드렸다시피 만약에 모르겠다 그러면 구글링을 하면 구글에서 찾으면 다 나오기 때문에 이걸 외우기보다는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강사님이 얘기하시기를 이 책이 초보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돼 있다고 합니다. 뭐 저는 아니지만요. 네, 두 번째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비가 좀 많이 오네요. 우산 꼭 챙겨가세요. 오늘은 생각보다 좀 어려운 날이었네요. 내일이 더 어렵다고 하니까 뭐 망했죠. 함수집합에 대해서 배웠는데 sum, 뭐 합을 구하는 공식이나 아니면 AVG라는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배운 거는 그룹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그룹 by라는 걸 이용해서 어떤 결과값을 얻어내는지, 그리고 그 외로 where과 having문을 써서 따로 이제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값을 다르게 만들어내는 걸 배웠는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 관련한 지식이 아예 없으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실 수도 있어요. 저도 어제까지만 해도 몰랐거든요.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조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조인도 뭐 사실 그냥 듣기만 하면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검색을 해보시거나 직접 데이터베이스 공부를 해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오실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서브 쿼리라고 해서 이것도 조인과 더불어서 엄청나게 중요한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 다음 부분은 저희가 DDL이라는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테이블을 생성하는 방법을 배웠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주어진 시간이 4일에서 5일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전부 모든 것을 하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판단하에 집중적으로 배울 부분은 DML이라는 파트입니다. DML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 조작 언어예요. 그래서 이 조작 언어가 있어야지만 저희가 앞으로 하게 될 자바와 연동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서 이 두 개를 같이 연동시키는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상대적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명령을 내리는 것들이 많아서 그런 거 이외로 DML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배운 다음에 자바랑 연동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배울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책을 한 권 배우고 어떤 한 학문을 배운다고 해도 그 전체를 하나하나 보는 시간은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가 원하는 방향을 제대로 선택을 하고 들어오시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수요일입니다. 날씨가 오늘은 좋네요. 세 번째 날도 끝났죠. 조금 적응을 하나 했더니 여전히 힘들긴 하네요. 자, 오늘은 제가 배운 게 인덱스라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인덱스라는 말을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사용할 수 있고 그래서 검색을 해보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요. 정의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면 테이블이라고 하는 곳에 그 데이터를 보다 빠르게 검색할 수 있게 해주는 자료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르시겠죠? 그냥 검색을 해보시는 게 빠를 겁니다. 데이터베이스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자료를 처리하는지 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그런 예라고 저는 생각이 되니까 밸런스드 트리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앞에 데이터베이스 붙이시고요. 그 다음에 배운 게 이제 문법적으로 인서트문이라는 걸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업데이트 배웠고 커밋 버튼하고 롤백을 배웠는데 커밋은 말 그대로 뭐 허락한다. 그러니까 뭐 만든 것을 전부 다 제출을 한다 이런 거고 롤백은 내가 만든 걸 다시 가져온다. 그러니까 취소한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딜리트랑 트렁케이트라는 걸 배웠는데 딜리트는 말 그대로 지우는 거고 대신에 딜리트와 트렁케이트의 차이는 딜리트는 예를 들어서 지워도 어느 한 공간에 그 지운 게 남아있어요. 완벽하게 우리가 지우기 전에 즉 컴퓨터로 이야기를 하자면 휴지통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 트렁케이트는 만약에 내가 지우면은 이게 컴퓨터상에서 아예 없어지는 겁니다. 딜리트는 지우고 나서도 다시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반면에 트렁케이트는 한 번에 다 지우는 거죠. 대용량의 데이터를 한 번에 지울 때는 트렁케이트가 훨씬 낫겠죠. 아무래도 이 딜리트로 지운다고 하면 그 용량이 계속해서 남아있으니까 계속해서 큰 공간을 차지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이 트랜잭션이라는 부분입니다. 데이터베이스에서 하나의 작업으로 처리되는 논리적 작업단이라고 하는데 사실 정의라는 건 지금 제가 와도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부분을 좀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여러분 은행을 생각하시고 계좌이체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계좌이체를 할 때 여기 있는 10,000원을 여기로 옮깁니다. 근데 옮기는 도중에 갑자기 정전이 일어나서 모든 자료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나한테 10,000원 있던 게 0원이 됐는데 여긴 0원 있던 거에서 10,000원이 안 가버리는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저희가 계좌 이체를 할 때 돈을 보내고 받는 입장에서 나는 문제들을 전부 다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는 걸 트랜잭션이라고 하고요. 그걸 발생하기 전에 그거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것들을 또 트랜잭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오늘은 목요일이죠. 네 번째 날입니다. 저 조금 적응을 했나봐요. 눈이 그렇게 안 부어있죠.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번째 날도 끝났습니다. 오늘은 엄청 멘붕이 온 날이었어요. 저희가 다른 진도를 나간 것보다 오늘은 쿼리문이라고 해서 어떤 문서가 주어졌을 때 방대한 양의 문서를 어떤 수식어라고 하기엔 좀 그렇죠. 프로그래밍 언어와 같은 것들을 넣어서 구조화된 언어를 넣어서 그 구조화된 문서를 빼내는 그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을 했었는데요. 자바라고 할 수 있을까요? 자바랑 조금 비슷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이해를 이제 제대로 못하는 부분이 아직 많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직까지는 좀 부족한 부분이 다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쿼리문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면서 이제 손에 익게 해주신다고 강사님께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결국에는 빅데이터라는 게 주어진 엄청난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누군가가 원할 때 그것만 따로 그 정보를 쏙 빼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능력을 프로그래밍 언어와 비슷한 그런 구조화된 언어로 빼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하면 표에 뭐 5가지 분류가 있는데 나는 한 가지 분류만 보고 싶다. 아니면 첫 번째와 뭐 세 번째 그리고 네 번째 중에서 뭐 네 번째는 행만 보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직접 프로그래밍 언어를 만들어서 그거를 입력하면 그 구조화된 언어가 그 정보만 빼와서 출력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벌써 오늘 4일이 됐으니까 원래 예상대로였으면 오늘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은 다 끝이 났어야 하는데 강사님께서 하루 더 여유를 두고 저희 내일 이제 시험 보는 것까지 해서 5일을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시간을 주기로 하셨어요. 이거는 거의 공부를 아예 안 했습니다. 강사님이 따로 준비해 두셨던 PPT로 진행을 했고요. 이 책을 이제 오늘 다시 말씀을 해주셨는데 초보자들이 보기에는 정말 괜찮은 책, 하지만 돈을 들여서 사기에는 아까운 책이라는 결론을 내주시더라고요. 어떤 느낌인지 좀 아시겠죠? 공부하기에는 좋지만 깊은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경험자분들한테는 얻을 수 있는 게 조금 더 줄어들 수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공부를 예습 복습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 분명히 오게 되고 이게 하나 둘씩 쌓이게 되면 이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오겠죠? 제가 바로 지금 그런 시간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날이죠. 금요일날 또 시험을 보기 때문에 오늘이 또 마지막이 될 수도 있어서 미리 인사를 또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5번째 날, 네 그렇죠, 금요일날 또 끝이 났습니다. 피곤보다는 언제 또 다시 공부를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오늘은 첫 주에 자바라는 걸 배웠죠. 그 자바라는 프로그램 언어와 지금 저희가 배운 데이터베이스, 그 중에서도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를 서로 연동해서 두 개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웠거든요. 굉장히 신선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사용이 될 수가 있구나도 알았지만 그만큼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해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2주차가 되고 나서부터 좀 느끼는 거는 각 언어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명칭이나 이름들, 뭐 예를 들면 자바에서는 클래스나 뭐 패키지, 매개 변수, 뭐 참조 변수 이런 식의 뭐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정의를 확실하게 좀 이해를 하고 암기라도 해서 어느 공간에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으면 제 생각에는 이해력이 굉장히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쪽에 있는 쿼리문 같은 경우도 자바랑 완전히 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다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확실하게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돌아가는 게 어느 정도 보입니다. 뭐 물론 머리가 좋으신 분은 다르겠지만 지금까지 겪어본 이 공부에서는 확실하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물론 저도 당연히 그렇게 해야겠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좀 어버버했죠. 빨리빨리 따라가려고 노력만 했고 근데 그러면서 정확한 개념들을 잡아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약간 뭐랄까요, 좀 엄청 뒤섞여 있는 상태예요. 뭐 물론 2주라는 시간 안에 모든 것들이 정리가 되기는 참 힘들겠지만 정의를 완벽히 알아간 후에 배우기 시작한다면 굉장히 나아가는 데 있어서 진도가 굉장히 빠르게 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거는 타이핑, 이 영어 타이핑 같은 거는 자판이나 이런 것들 잘 외워두시고 속도도 어느 정도 나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빠르게 하면 내 시간을 조금 더 많이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고 내가 써는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가 있으니까 내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동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거죠. 모두가 함께 나가는 진도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나 멈추고 다시 이것만 공부하고 싶어요 이런 게 안 되거든요. 이것만 공부하고 싶어요는 전부 공부가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8시간을 이미 배운 상태라 굉장히 이것만 배우고 싶어요가 굉장히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가 몽고DB라는 걸 들어갈 거예요. 몽고DB거든요. 솔직하게 후기를 얘기를 해보자면 2주차에서 재미는 있습니다. 새로운 걸 알아가는 재미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방대한 양의 지식을 넣는다는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각오를
어쨌든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일단 시작을 하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남들한테 피해를 주기 싫어서라도. 그리고 내가 만약에 들어와서 열심히 안 하면 의미는 없잖아요. 뭐 학교 같은 경우는 내가 뭐 원하고 원하지 않고를 떠나서 약간 의무적으로 가서 거기에 앉아 있으면 끝인데, 이거는 뭐 만약에 내가 그냥 가서 앉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하러 그렇게 하나요? 그냥 일을 더 하지 차라리. 그러니까 마음 단단하게 먹으시고 만약에 오실 거면 하다하다 차근차근 잘 해가시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더 필요하신 정보나 아니면 궁금하신 점들은 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최대한 성의껏 제 지식에 있는 한도 내에서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